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민지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의 분노가 폭발하며 문을 잠그고 그녀를 내쫓은 그 순간 언니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민지가 울면서 언니를 바라보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 선택이 수년 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민지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떨며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오늘 오후 부모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한 게 잘못이었을까?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그런 더러운 소리 집어치워 라고 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내가 으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언니 지은, 항상 민지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그 언니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민지는 언니의 눈빛에서 배신감을 느꼈다. 왜 언니마저? 민지는 지하철을 타고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수아는 민지의 연인,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 여자였다. 수아는 25살, 민지보다 2살 많았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품이 민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마자 수아가 물었다. 민지는 수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서 쫓겨났어. 부모님한테 말했어. 수아는 민지를 안아주며 괜찮아. 여기서 지내. 나랑 같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배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수아의 작은 원룸에서 깨어났다. 수아가 커피를 타주며 오늘 회사에 가봐야 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직 대학생, 23살.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돈이 없었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어진 이상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다. 연니한테 연락해볼까? 민지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28살, 이미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언니였다. 남편과 함께 사는 아파트, 안정된 직장. 민지는 언니를 동경했다. 하지만 어제 그 순간 언니의 침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핸드폰을 들었다.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집에서 쫓겨났어.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민지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부모님 분노가 너무 커. 내가 잘못한 거 알지? 민지는 눈물이 흘렀다. 잘못.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그녀는 수아를 생각했다. 수아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수아의 미소에 끌렸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감정. 키스한 그날, 민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 TV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현실에서는 비난과 차별.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서빙, 밤늦게까지 일했다. 수아의 집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수아는 민지를 지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그들은 민지를 자랑스러워했다. 좋은 대학, 착한 딸, 하지만 이제 더러운 년지라는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언니 지은은? 지은은 항상 중재자였다. 어린 시절, 민지가 울 때 안아주던 언니? 왜 이번에는 아니었을까? 한 달 후, 민지는 부모님 집 근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다. 지은이 먼저 연락했다. 민지야, 만나자. 카페에 앉아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부모님 아직 화나셨어. 나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민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선택. 이건 선택이 아니야, 언니. 나예요. 그냥 나.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그렇게 안 봐. 결혼해야 해. 아이 낳아야 해.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언니의 말은 사회의 목소리였다. 한국 사회의 압력, 정상성의 틀, 동성애자는 비정상. 민지는 반박했다. 언니, 나 행복해. 수아랑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현실을 봐. 그 만남 후 민지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수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로움도 커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지, 너 진짜? 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교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 민지는 디자인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여자 둘이 손잡은 그림, 하지만 공개하지 못했다. 수아는 민지를 격려했다. 내 재능을 믿어.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가족을 포기할 만큼? 2달째, 민지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생활했지만 학비가 문제였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어지자 장학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가족 상황이 이라고 말하다 울었다. 수아는 자신의 월급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나 혼자 할게.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날 밤 수아와 싸움이 벌어졌다.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아? 우리는 커플이야. 민지는 소리쳤다.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리는. 수아는 놀라서 물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민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의 배신, 가족의 거부. 수아는 안아주며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라고 했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민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디자인 회사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가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막혔다. 저 가족과 좀 멀어졌어요. 면접관의 눈썹이 올라갔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기본. 민지는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수아는 다른 데 알아봐라고 했지만 민지의 자존감은 바닥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밤마다 울었다. 수아의 품에서. 지은은 그동안 연락이 뜸했다. 결혼 생활에 바빴다. 남편 준호는 변호사, 안정된 삶. 지은은 은행에서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민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언니, 도와줘.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부모님 때문? 아니,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동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소문. 지은은 보수적이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그게 그녀의 신념. 하지만 민지의 눈물이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부모님 집에 갔다. 어머니가 민지 소식 없니?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의 이름 꺼내지 마 라고 했다. 지은은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야, 미안해. 그날 밤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동생이 동성애자야. 준호는 놀라며 그래? 그럼 가족이 도와줘야지. 지은은 화를 냈다. 어떻게? 사회가 안 받아줘. 준호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 내가 먼저 변해야 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다. 민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클럽에서 웨이터.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LGBT 커뮤니티.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나도 그래. 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위험도 있었다. 클럽에서 취객이 레즈비언. 재미있네 라고 희롱했다. 민지는 두려웠다. 수아에게 말했다.
그만둘까? 수아는 안전하게 해라고 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 삶이 지속될까? 졸업식이 다가왔다. 민지는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다. 수아만 왔다. 축하해, 민지야. 꽃다발을 주며 키스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는 당당하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언니가 와줬으면 졸업 후 민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됐다. 작은 프로젝트를 받았다. 수아의 도움으로. 수아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다. 우리 함께 사업해볼까? 수아의 제안에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 없이 가능할까? 지은은 민지의 졸업 소식을 SNS에서 봤다. 민지의 프로필 사진, 수아와 함께.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행복해 보이네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병이 났다. 암 진단.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어머니는 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의 커밍아웃이 가족을 망쳤나? 아니, 우리의 반응이. 지은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다.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민지한테 연락할까? 지은이 물었다. 아버지는 안 돼, 라고 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병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옛 친구로부터. 연희한테 물어봐.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프시다고. 지은은 한숨 쉬며 응. 암이야. 민지는 갈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오지마. 부모님 화나실 거야. 민지는 분노했다. 언니, 아직도. 전화를 끊었다. 수아에게 울며 말했다. 가족이 아니야. 더 이상. 수아는 시간 줘 라고 했지만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은 병원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민지를 외면했나? 자신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까봐. 준호는 이해하지만 사회는.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자 가족 있으면 피곤해 라고 말한 적 있었다. 지은은 두려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그녀를 흔들었다. 삶의 무상함. 민지야, 내가 옳았을까?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답이 없었다. 민지의 삶은 점점 안정됐다.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강연도 했다. 커밍아웃의 고통, 청중이 박수쳤다. 수아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강해졌어. 하지만 밤에 민지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언니와 놀던 때 깨어나 울었다. 언니. 어머니의 병이 악화됐다. 지은은 매일 병원에 갔다. 어머니가 민지. 보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놀랐다. 엄마, 어머니는 내 잘못이야. 민지를. 지은은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침묵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오라. 민지는 병원에 도착했다. 수아가 함께였다. 괜찮아? 수아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떨렸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마른 얼굴. 민지야. 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민지는 다가가 안았다. 엄마.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지만 말리지 않았다. 지은은 문밖에서 지켜봤다. 늦었지만. 그날 가족이 모였다. 어색한 침묵. 어머니가 미안해,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민지는 울었다. 엄마, 나 수아랑 살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 지은은 민지야, 나도 미안해 라고 했다. 민지는 언니를 봤다. 왜 그때 외면했어? 지은은 두려웠어. 사회 때문에. 민지는 사회가 뭐야? 가족이 먼저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몇 주 후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민지는 수아와 함께였다.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애가 속삭임. 민지는 당당히 섰다. 아버지는 집에 와라라고 했다. 민지는 수아랑 같이, 아버지는 침묵. 지은이 중재했다. 아빠, 받아들여. 아버지는 한숨 쉬며 생각해 볼게. 장례 후 민지의 삶이 변했다.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됐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해. 민지는 감사해요 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 지은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를 느꼈다. 준호와 싸움. 너 왜 민지 도와주지 않았어? 준호의 말에 지은은 내 잘못이야. 지은은 이혼을 생각했다. 자신의 보수적 사고가 관계를 망쳤다. 민지는 수아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 직장에서 파트너가 여자라는 질문. 민지는 네 의라고 대답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민지는 강연을 더했다. 동성애자의 삶, 미디어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 피켓. 민지는 두려웠지만 수아가 지지했다. 함께 싸워. 지은은 변화를 시도했다. LGBT 서적을 읽었다. 이해해야 해. 준호와 화해했다. 민지 초대할까? 저녁 식사에 민지와 수아를 불렀다. 어색한 분위기. 수아 씨, 반가워요. 지은의 말에 수아는 미소 지었다. 민지는 언니의 변화를 느꼈다. 고마워, 언니.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그때 왜? 지은은 내 약함 때문이야.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병들었다. 심장병. 지은과 민지가 함께 돌봤다. 아버지가 민지야, 미안했다 라고 했다. 민지는 용서했다.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대부분 지은에게. 민지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죄책감. 민지에게 더 줘야 해. 민지의 커리어가 성장했다. 디자인 에이전시 설립. 수아와 함께 성공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아와의 관계의 균열. 너무 바빠. 수아의 불만. 민지는 미안, 하지만 일에 몰두. 과거의 고통을 잊기 위해 지은은 민지를 봤다. 강해졌네. 지은의 결혼 생활은 안정됐지만 아이가 없었다. 민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지은의 생각. 어느 날 지은이 민지를 불렀다. 얘기할 게 있어. 오카페에서. 지은은 준호와 이혼할 거야. 민지는 놀랐다. 왜? 지은은 내 덕분에 깨달았어. 내 삶을 살아야 해. 민지는 선니. 지은은 내가 용감했어. 나도 그럴게. 이혼 후 지은은 자유로워졌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 하지만 외로움. 민지를 더 자주 만났다. 수아 어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좋아. 하지만 사실 수아와의 관계가 흔들렸다. 수아가 결혼하고 싶어 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 민지는 어떻게? 수아는 해외로 가자. 민지는 망설였다. 사업 때문에.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했다. 나도 과거에 억압된 감정. 대학 때 여자친구, 하지만 억눌렀다. 이제 깨달음. 지은은 LGBT 모임에 갔다. 새로운 사람 만났다. 혜진. 30대, 자유로운 영혼. 지은은 끌렸다. 이게 나야? 민지는 수아와 헤어졌다. 미안해. 수아의 눈물. 민지는 아팠다. 내 잘못이야. 사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공허.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지은은 나도 그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혜진 만나 민지는 놀랐다. 언니도 지은은 늦게 깨달았어. 자매의 관계가 깊어졌다. 과거의 배신을 용서. 지은은 그때 미안해, 민지는 이제 괜찮아, 함께 모임에 갔다. 사회의 변화. 동성 결혼 운동. 민지는 앞장섰다. 지은도 지지. 하지만 반대자들. 가족 파괴자, 온라인 공격.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지은의 관계가 깊어졌다. 혜진과 동거. 행복. 하지만 사회의 시선. 직장에서 해고 위기. 이미지 문제, 지은은 싸웠다. 이게 나예요, 승소. 언론에 나왔다. 동성애자 은행원이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언니, 용감해. 몇 년 후, 지은에게 암 진단. 어머니처럼. 충격.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나 아파. 민지는 치료받자 함께 병원. 지은은 주원장 썼어. 모든 걸 내게 줄게. 민지는 돼. 지은은 내가 나보다 강해. 그리고 보상. 민지는 울었다. 언니, 살자. 치료 과정 힘들었다. 지은은 약해졌다. 혜진이 돌봤다. 민지도 매일 왔다. 과거 회상.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때 언니, 나 지켜줄게, 이제 반대. 민지가 지은을 지켰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지은의 병이 악화됐다. 마지막 날, 민지에게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민지는 언니, 지은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 후, 민지는 유언장을 받았다. 모든 재산, 집, 돈 왜 나한테, 민지는 생각했다. 지은의 편지. 민지야, 그때 내가 필요할 때 외면해서 미안해. 이게 보상. 내 삶을 살아. 민지는 울었다. 혜진에게 언니가 혜진은 지은이 행복했어. 민지의 삶이 이어졌다. 사업 성공. LGBT 권리 운동. 결혼 운동. 성공. 한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민지는 새 연인을 만났다. 지은의 유산으로 재단 설립. 동성애자 지원. 하지만 마음속의 질문. 지은의 선택이 옳았을까? 과거의 배신, 늦은 후회. 민지는 생각했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적일까?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